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는 플러스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. 나스닥 시장은 0.47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2%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SVB 뱅크를 인수를 했습니다.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금융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거기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기술주들의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밀렸고요. 결국 나스닥 시장이 0.47%,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2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05%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.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 정도, 뭐 보합에서 약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결국 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자금들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조정을 받는 틈을 이용을 해서 뭐 LNF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뭐 전고체 쪽이라든가 그리고 원통형 뭐 이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게 뭐 로봇 쪽의 종목군들도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결국은 섹터 내에서, 즉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순환매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조정이 뭐 조정다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결국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선물입니다.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하락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이 자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종목에 있어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, 즉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,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또 한 부분들은 지수가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, 넘어갈 자리대에서 못 넘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이 310포인트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310포인트 정도 때 요 자리대 부근부터는 매수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여전히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.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,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3거래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전날 매도를 좀 기록을 했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량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여기서 좀 찝찝한 부분들은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요게 조금 찜찜한 그런 부분들입니다.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참 좋은 그런 흐름이지만,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. 다시 한번 뭐 2400포인트 이하권역으로 일단 좀 눌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
맞추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 번쯤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상승 N자역으로 좀 올라갔다가 숨고리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여기에서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6만 1,000원 이하권 역대 요 자리대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.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이죠.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죠.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느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시장의 투자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확산입니다. 확산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런 섹터들이 좀 싫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주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던 뭐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이쪽 아니라면 전력 쪽이라든가 전력 송배전 쪽이죠. 이쪽도 일단은 실적이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기계 쪽도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.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보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기관 쪽 같은 경우 어닝시를 좀 대비하면서 수급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수급 개선주들의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.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비메모리 쪽에 종목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종목군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도 일단은 투자를 시작을 했죠. 8세대, 8.6세대냐, 8.7세대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는 우선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지금 협력사들,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발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러면 실적,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올해 대한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가 좀 되고 있어요. 감사 보고서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억눌러져 있었던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선별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올해 이제 4월 달부터는 실적이라든가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.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물밑에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익률이 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어닝치를 좀 준비를 하시고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. 환율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1300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어찌됐든 3월 말이에요. 3월 말인데 이제 4월 달을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. 변동성도 조금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소외를 좀 받는 기업들이나 섹터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다라면 실적주들을 보세요. 실적주들의 기준은 전년보다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더 높게 나오는 기업들, 그 높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 타이밍이라는 구간들을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들 자체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이렇게 장전에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게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좋은 전략이라든가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제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. 두 군데를 좀 다녀왔는데 그것도 틈틈이 이곳에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